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신성한 우리 독일 민족의 축제에 저런 시뻘겋고 정체불명의 외국 음식을 파는 거람. 냄새부터가 아주 역겹고 불쾌하고 축제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어. 이 빨갛고 냄새나는 김치 하나로 유럽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K푸드의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친구들의 비웃음과 편견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리사 리얼 성장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사입니다. 이곳 독일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나고 자란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이죠. 제 삶은 늘 예측 가능한 독일식 질서 속에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소시지와 감자, 맥주와 축제 그런 익숙함 속에서 살아가던 제게 조금은 특별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엄마가 계십니다.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식품회사에서 식품연구원으로 일하시는 엄마는 직업정신이 투철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유별나신 건지 늘 새로운 맛과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연구에 온 영혼을 쏟아붓는 분이세요. 집에서도 실험적인 요리를 자주 선보이셨는데 그 중에서도 몇 년 전부터 엄마가 유독 깊이 빠져든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바다 건너 먼 나라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엄마의 그런 김치 사랑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어요. 식탁에 자주 오르는 그 시뻘겋고 강렬한 냄새의 발효. 채소는 저희 평온했던 독일식 일상에 불쑥 끼어든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김치가 제 삶의 물줄기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꿔놓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 기억이 닿는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아마 제가 유치원에 다니거나 초등학교 입학을 막 앞둔 67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화창한 어느 오후,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신나게 인형 놀이를 하고 정원에서 뛰어놀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죠. 엄마는 평소처럼 정성껏 저녁 식탁을 차리셨는데 그날따라 식탁 한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직접 담근 새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배추김치였어요. 제 친구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 기묘한 모습의 음식 앞에서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코를 킁킁거리며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죠.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게 뭐야? 꼭꼭 빨간 뱀 같아.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친구들도 냄새도 이상해, 징그러워 라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잔인하리만치 솔직한 반응과 경멸이 담긴 눈빛이 제 심장에 그대로 와서 박히는 듯했습니다. 얼굴이 터질 것처럼 달아올랐고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식탁 밑으로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저는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엄마에게 매달려 엉엉 울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제 작은 가슴에는 커다란 상처와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제발,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이랑 달라야 하는 건데요? 왜 엄마는 맨날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이런 이상한 한국 음식만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나보고 이상하다고 놀렸단 말이에요. 다시는 저 빨간 거 식탁에 내놓지 마세요. 제발요. 아이의 투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날카롭고 격한 제 외침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빛이 슬픔으로 젖어드는 것을 보았지만 당시에 저는 제 감정에 북받쳐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고 씩씩거리며 돌아누울 때까지 엄마는 제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침대맡에 걸터앉아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제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습니다. 엄마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리사,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하고 속상했을 줄은 몰랐어. 엄마의 목소리 역시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신 후 제 눈을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리사, 김치는 그냥 이상한 빨간 채소가 아니란다. 아주 오래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했던 몹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대. 그때 이 김치가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힘든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준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음식이었단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 힘을 보태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정을 나누고 공동체의 유대를 확인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지혜가 담긴 음식이기도 해. 그래서 김치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아주 특별하고 강한 힘이 있다고 엄마는 믿어. 엄마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김치에 얽힌 역사와 그 속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삶과 정신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때의 저는 엄마의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꼭 잡은 엄마의 따뜻한 체온과 저를 바라보는 슬프면서도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김치 이야기를 할 때 미세하게 떨리던 엄마의 목소리는 제 마음 깊은 곳에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친구들에게 받은 충격과 수치심은 너무나 컸기에 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김치를 일부러 멀리했고 엄마의 김치 사랑에 대해 이유 없는 반항심을 품고 지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저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문과 문화를 접하며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씩 넓혀가던 중 유럽 음식 문화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을 듣게 되었죠. 음식에 대한 엄마의 열정을 어깨너머로 보아온 터라 꽤 흥미롭게 수강하던 수업이었는데 마침 발효, 음식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과제 공지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사우어크라우트가 떠올랐습니다. 양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독일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자 제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어온 익숙하고 자랑스러운 음식이니까요. 발표 주제를 사우어크라우트로 정하고 자료 조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평소와는 다른 반짝이는 눈빛으로 제 옆에 앉아 비밀스러운 제안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리사, 내 딸, 마침 좋은 기회인데 이번 발표 주제로 한국의 김치를 한번 다뤄보는 건 어떻겠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사워크라우트도 훌륭한 발효 음식이지만 솔직히 김치만큼 다채로운 종류와 깊은 맛,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풍부한 영양과 놀라운 건강 효능까지 갖춘 발효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거야. 엄마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엄마가 수년간 연구해서 완성한 아주 특별한 비법 김치 레시피도 알려줄 테니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 처음에는 엄마의 제안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기도 했고 괜히 남들 다 하는 사워크라우트 대신 생소한 김치를 발표했다가 또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치 발표를 하려면 결국 김치를 직접 만들어야 할 텐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소녀처럼 설레하며 빛나던 엄마의 눈빛과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엄마의 확신에 찬 목소리, 그리고 특별 레시피라는 은근한 유혹에 저는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서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음식인지 보여주겠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발표 주제를 김치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김치 담그기 날. 저는 엄마에게 받은 특급 비밀 레시피를 손에 꼭 쥐고 비장한 각오로 부엌에 섰습니다. 엄마는 회사 일로 바쁘셔서 외출하신 상태였고 저는 오롯이 혼자 힘으로 이 위대한 과업을 완수해 보이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그 다짐은 시작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레시피 1단계, 배추 절이기. 소금물의 농도를 제대로 못 맞춘 건지 아니면 절이는 시간을 너무 오래 둔 건지 싱싱했던 배추는 소금물 속에서 힘없이 축 늘어져 흐물거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생명력을 잃은 해초 더미 같았죠. 1차 멘붕.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2단계 양념 만들기. 레시피에 적힌 대로 마늘, 생강, 양파, 고춧가루, 젓갈 등을 계량해서 넣는다고 넣었는데 문제는 제가 계량 감각이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마늘과 생강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가 진동했고 고춧가루는 양 조절에 실패해서 마치 용원처럼 뻘겋고 걸쭉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실수로 고춧가루 통을 엎지르는 바람에 부어 바닥과 조리되는 온통 붉은 가루로 뒤덮였고 공기 중에 흩날리는 고춧가루 때문에 저는 연신 재채기를 하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부엌은 순식간에 매운 연기가 자욱한 아수라장이 되었죠. 2차 멘붕, 마지막 3단계 양념 버무리기. 흐물거리는 배추에 지옥의 용원 같은 양념을 붓고 버무리려 했지만 배추는 힘없이 으스러지고 양념은 골고루 묻지 않고 겉돌았습니다. 제 손과 팔, 앞치마는 온통 빨간 양념 범벅이 되었고 부엌은 마치 끔찍한 사건 현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은 도저히 김치라고 부를 수 없는 정체불명의 붉은 폐기물 더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처참한 광경 앞에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역시 난 안 돼. 내가 어떻게 엄마처럼 완벽하게 김치를 만들 수 있겠어? 이건 김치가 아니라 그냥 음식물 쓰레기야. 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보 멍청이야. 깊은 자괴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저는 엉망진창이 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문득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회사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 돌아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난장판이 된 부엌과 고춧가루 범벅이 되어 엉엉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번갈아 보시더니 처음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아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꾸중이나 비난 대신 따뜻한 위로를 건네신 엄마 앞에서 저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제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려주신 엄마는 이윽고 저를 일으켜 세우고는 엉망이 된 부엌을 함께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새 배추와 재료들을 다시 꺼내 오셨습니다. 리사,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넘어져봐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수해봐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란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야. 엄마는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격려하며 이번에는 김치 담그는 과정을 하나하나 시범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추를 알맞게 절이는 시간과 소금물의 농도, 양념 재료들의 황금 비율, 그리고 양념을 배추속까지 골고루 정성껏 버무리는 손길까지. 엄마의 손길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함께 마늘을 다지고 파를 썰고 찹쌀풀을 쓰고 빨간 양념에 배추를 버무리면서 엄마는 예전에 한국 여행에서 만났던 친구분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계셨던 그분의 김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김치를 담그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맛을 좌우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김치는 기다림의 미학을 담고 있는 음식이라는 이야기까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와 함께 땀 흘려 김치를 만들면서 제 마음속의 좌절감과 슬픔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하고 충만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녘에 마침내 완성된 두 번째 김치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붉은 폐기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윤기가 흐르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는 잘 익은 김치줄기 하나를 쭉 찢어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씹는 순간 아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하고 깊은 맛,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돌고 젓갈의 풍미와 채소의 단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 맛은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각의 세계였습니다. 아, 이게 진짜 김치 맛이구나. 엄마와 함께 만든 김치 한 조각에서 저는 단순한 맛 이상의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발표를 며칠 앞두고 저는 지난번에 뼈아픈 실패를 딛고 엄마와 함께 정성껏 만든 이 진짜 김치를 학교 친구들에게 맛보여주기로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다를 거라고, 이 맛있는 김치를 맛보면 친구들의 생각도 바뀔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김치가 담긴 통을 들고 학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이 모여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밝게 인사하며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내가 엄마랑 같이 직접 담근 김치인데 한번 맛볼래? 진짜 맛있어.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친구들의 반응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치통이 열리자마자 풍겨나오는 특유의 발효 냄새에 몇몇 친구들은 또다시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 냄새. 리사, 너 정말 이걸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노골적인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이 또다시 제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안나는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사, 정말 미안한데 내 정성은 알겠지만 난 도저히 못 먹겠어. 너희 집 음식은 그냥 나랑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상해. 안나의 싸늘한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에는 금세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김치통을 들고 그대로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면서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채로 집에 돌아온 저를 보신 엄마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으신 엄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리사,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는 마.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이란다. 특히 음식처럼 직접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더욱 그렇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믿는 가치를 꾸준히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는 지혜도 필요하단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의외로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거든. 엄마의 현명한 조언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고 이번에는 엄마의 말처럼 조금 다른 전략을 사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치 자체 대신 김치를 활용해서 만든 요리를 준비해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김치전과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낸 김치전은 고소한 냄새를 풍겼고 잘 익은 김치를 송송 썰어 밥과 함께 볶아낸 김치볶음밥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반숙 계란 프라이까지 얹었습니다. 비주얼만 봐도 군침이 돌 정도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어제는 미안했어. 오늘은 김치로 만든 다른 요리를 가져왔는데 이건 정말 맛있을 거야. 속는 셈 치고 딱 한 입만 먹어봐. 응. 처음에는 망설이던 친구들도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하나둘씩 포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놀랍게도 어제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안나였습니다. 김치볶음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안나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보며 외쳤습니다. 리사, 맙소사,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세상에, 내가 어제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재료였다니. 정말 눈물나게 맛있다. 안나의 진심 어린 사과와 폭풍 같은 칭찬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오해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나의 극찬에 용기를 얻은 다른 친구들도 앞다투어 김치전과 김치볶음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친구는 김치전을 맛보더니 오, 이거 정말 별미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매콤한 게 자꾸 손이 가네 라며 감탄했고 평소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친구마저 김치볶음밥을 2그릇이나 비우며 응, 인정할게. 이건 맛있네. 내 스타일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제 주변은 김치전과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는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안나는 저의 가장 열렬한 김치 전도사이자 든든한 김치 친구가 되었고 다른 친구들 역시 김치와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그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 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교실 앞 단상에 섰습니다. 제 옆에는 엄마와 함께 정성껏 담근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김치가 놓여 있었죠. 저는 김치의 수천 년 역사와 지역별로 특색 있게 발전해 온 다양한 종류 그리고 김치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문화,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각종 비타민, 무기질 등 김치의 놀라운 영양학적 가치와 건강 효능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발표했습니다. 제 발표를 듣는 친구들의 눈빛은 이전의 냉담함이나 호기심을 넘어 진지한 관심과 흥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김치 시식 시간. 이제 친구들은 거부감 없이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먹으니 그냥 매운맛이 아니라 정말 깊고 복합적인 맛이 느껴져. 아삭한 식감과 톡 쏘는 탄산감이 정말 매력적인데 이게 바로 건강한 발효의 맛이구나. 여기저기서 김치의 맛과 가치를 인정하는 긍정적인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평소 학점에 짜고 음식 취향도 까다로우시기로 유명했던 교수님께서도 제 발표와 김치 맛에 크게 감명받으셨다며 리사 학생, 정말 훌륭한 발표였네. 김치라는 음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 혹시 괜찮다면 나중에 김치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겠나? 라고 말씀하시며 A 학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난 순간 저는 단순히 과제를 잘 해냈다는 성취감을 넘어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고 그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독일 친구들에게 제대로 알렸다는 벅찬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연속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김치 발표 이야기가 운 좋게 지역신문의 작은 문화 섹션에 소개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저희 도시 미넨에서 매년 가을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지역 축제인 미넨 푸드 페스티벌의 주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독일의 전통 발효, 음식인 사우어크라우트와 더불어 최근 지역사회에서 작은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김치를 특별 초청 발효, 음식으로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해 줄 수 있겠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서로 부둥켜안은 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푸드 페스티벌에 초청받았대요. 리사,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 용기와 열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저희는 며칠 동안 축제 준비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판매할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고 김치전을 부칠 반죽을 수없이 만들고
김치볶음밥에 들어갈 재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손질하면서 저희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들뜬 마음으로 축제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축제 첫날. 화려하게 장식된 저희 김치 부스 앞은 개장 시간부터 사람들로 국세통을 이루었습니다. 잘 익은 김치가 발효되면서 내는 특유의 매콤하면서도 깊고 알싸한 향기가 축제장의 다른 음식 냄새들을 압도하며 사람들의 호기심과 발기를 강력하게 끌어당겼죠. 와, 이 매력적인 냄새는 뭐죠? 소시지나 프레첼 냄새와는 전혀 다른데요? 저 빨간 음식이 바로 그 김치인가요? 한번 맛보고 싶어요. 독일 축제에서 김치를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사람들은 난생 처음 접하는 김치의 강렬한 비주얼과 향기에 놀라면서도 기꺼이 지갑을 열어 김치와 김치 요리들을 맛보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김치, 김치전, 김치볶음밥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왔습니다. 매운데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어요. 이거 맥주 안주로도 최고인데요. 김치가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인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감탄사가 쏟아질 때마다 저와 엄마는 피곤함도 잊은 채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저희 부스를 향한 불편한 시선과 노골적인 반감 또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몇몇 보수적인 분들은 저희 부스 앞을 지나가며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차거나 자기들끼리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신성한 우리 독일 민족의 축제에 저런 시뻘겋고 정체불명의 외국 음식을 파는 거람? 냄새부터가 아주 역겹고 불쾌하구먼. 축제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어. 요즘 젊은 것들은 전통도 모르고 근본도 없이 아무거나 다 받아들인다니까. 급기야 술에 취한 듯 보이는 한 무리의 건장한 남성들이 저희 부스로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어이, 외국인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이상한 쓰레기 같은 음식을 팔면서 우리 축제를 더럽히는 거야? 당장 그 냄새나는 것들 다 치우고 여기서 꺼져. 순식간에 부스 주변은 싸늘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즐겁게 음식을 먹던 사람들도 겁에 질려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제 심장은 공포감에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의 놀림, 학교에서의 외면, 그리고 지금 눈앞의 위협적인 비난까지 김치 때문에 겪어야 했던 아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며 저를 짓눌렀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엄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란다. 음식은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해. 그리고 제 옆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저를 보호하려는 듯 제 앞을 가로막고 서 계신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부스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최대한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사워크라우트처럼 김치 역시 수천 년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나누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국의 자랑스러운 발효 음식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냄새가 낯설다고 해서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그리고 문화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류할 때 더욱 풍성해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김치에는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음식은 우리 사이에 벽을 쌓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 진심을 담은 외침이 축제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 마음이 전달되었을까 불안해지던 바로 그 순간, 군중 속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신호탄처럼 광장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제 말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었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시비를 걸었던 남성들은 당황한 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저희 부스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김치를 맛보는 것을 넘어 저와 엄마에게 다가와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정말 용감하고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김치와 한국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맛있는 김치. 내년 축제에도 꼭 다시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축제가 파하는 마지막 날 밤, 지친 몸이었지만 제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벅찬 감동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치가 단순히 음식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축제의 흥분이 가라앉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편안히 기대 앉아 엄마의 오래된 사진첩을 무심코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빛바래고 손때 묻은 앨범 속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 엄마의 풋풋하고 아름다운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낯선 나라들을 여행하며 찍은 풍경 사진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은 웃음 가득한 사진들을 구경하던 중 유독 한 장의 흑백 사진 앞에서 제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한눈에 봐도 오래전 한국의 어느 시끌벅적한 재래시장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한복판에서 인심 좋은 미소를 띤 한복 차림의 아주머니가 건네주는 빨간 음식을 막 받아먹으려는 찰나의 젊은 엄마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를 환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빨간 음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김치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 엄마의 행복한 표정이 너무나 인상 깊고 궁금해서 사진첩을 들고 주방에서 요리 중이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 사진 뭐예요? 엄마 젊었을 때 한국 시장에서 찍은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계세요? 제 질문에 엄마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련한 추억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아주 오래전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특별한 경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때는 엄마가 저처럼 대학생이었던 시절, 여름방학을 맞아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무작정 한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길을 잃고 당황하며 헤매고 있을 때 우연히 마주친 한 친절한 한국인 여대생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엄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며칠 동안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엄마는 난생 처음 한국의 문화와 따뜻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엄마의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차려주시던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한국 가정식 밥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 반찬과 구수한 된장찌개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엄마의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왔던 친구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였다고 합니다. 적당히 익어 시원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나고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까지 완벽했던 그 김치 맛은 엄마에게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자 신세계였다고 하셨죠. 독일로 돌아온 후에도 엄마는 그 김치 맛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결국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레시피를 배우고 재료를 구해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사, 그 친구 어머니의 김치 그건 나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 그 속에는 낯선 이방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조건 없는 친절함, 그리고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지. 그때 맛본 김치 한 조각이 어쩌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도 몰라. 내가 식품연구원이 되어 발효 음식을 연구하게 된 것도 어쩌면 그때의 경험에서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구나. 엄마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엄마의 유별난 김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반항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엄마가 그토록 김치에 진심이었는지, 김치를 통해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는지 이제야 비로소 가슴 깊이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뒤에서 가만히 꼭 안아드렸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김치로 이어진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에 대해 한참 동안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 친구 윤이라고 했었는데 수십 년이 훌쩍 흘렀으니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아니, 목소리라도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당신 어머니 덕분에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그 김치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고. 엄마의 간절한 바람과 애틋한 그리움이 담긴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든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 그리고 저 역시 엄마의 인생을 바꾼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샘솟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엄마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수십 년 전의 희미한 기억과 낡은 편지에 적힌 주소 조각들을 단서 삼아 윤이라는 이름의 엄마, 친구분을 찾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기본이고 오래된 한국 유학생 명부를 뒤져보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SNS와 여러 한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어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올린 사연을 엄마 친구분의 따님이 우연히 발견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약속된 시간에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 너머로 수십 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간직한 엄마 친구분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엄마는 윤희야 하고 이름을 부르며 말을 잇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서툰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따님의 유창한 통역이 오가는 가운데 두 분은 마치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엄마는 영상통화 내내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내 어머니 덕분에 내가 얼마나 큰 감동과 영감을 받았는지 모른다. 내 딸 리사에게도 내 어머니의 김치 이야기를 수없이 들려주었단다. 라고 진심을 전하셨습니다. 화면 너머의 윤희 아주머니 역시 눈시울을 붉히시며 반가워하셨고 저희 모녀를 꼭 한번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윤희 이모님이라고 인사하며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과 김치 이야기는 이제 저에게도 무척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이모님과 할머님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라고 제 마음을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전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경과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진 이 감동적인 재회는 저희 모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더욱 깊은 애정과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특별한 영상통화 이후 제 삶의 목표와 방향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김치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 이 놀랍고 매력적인 문화와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발음과 복잡한 문법 때문에 좌절할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이나 의무감 대신 순수한 즐거움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에 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리사입니다. 아직은 로봇처럼 딱딱하고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저는 매일 꾸준히 소리내어 읽고 쓰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제 우스꽝스러운 발음에 엄마와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담겨 있었죠. 특히 엄마는 제가 공부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재미있는 한국 속담이나 관용 표현들을 알려주시며 저희 가장 훌륭한 한국어 선생님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K-드라마나 영화를 단순히 재미로 시청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막 없이 드라마 대사를 듣고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극 중에 나오는 한국 음식이나 명절 풍습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던 안나와 다른 친구들도 어느새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이제는 저희들끼리 모이면 다음 주말에는 한국 식당 가서 치맥치킨과 맥주 파티. 어때? 우리 같이 한국어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볼까? 요즘 유행하는 K-팝 댄스. 배우러 갈 사람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꾸준히 저희 경험과 생각을 담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치 레시피, 푸드 페스티벌에서의 짜릿했던 경험담, 엄마와 한국 친구분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 그리고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 내려간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애정 어린 시선들을 블로그에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유창한 독일어로, 때로는 사전을 찾아가며 끙끙대며 쓴 어설픈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제 글을 읽고 공감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은 저에게 큰 용기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제 제 블로그의 가장 열렬한 구독자이자 홍보대사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파하며 리사, 내 블로그 글 정말 감동적이야. 나도 너처럼 용기 내고 싶어졌어. 우리 졸업하면 꼭 다 같이 한국 여행 가자. 내가 우리 가이드 해주는 거다. 맛집 투어는 필수고 라며 저희 꿈을 마치 자신의 꿈처럼 함께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창피해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엄마의 작은 김치. 사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저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커다란 꿈과 열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게만 느껴졌던, 때로는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눈물 짓게 했던 그 빨갛고 냄새나는 김치가 이제는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활짝 열어주었고,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김치가 오랜 시간 동안 발효되고 숙성되어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저 역시 김치를 통해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감정들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김치가 제게 온몸으로 가르쳐 준 것처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존중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저는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는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하고 가슴 뛰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김치 하나로 시작된 저의 아주 특별하고도 맛있는 인생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